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국내외 굴지의 IT 기업들이 창원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도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동군의 가축 사육 제한 규정이 지리산 인근의 다른 시군보다 느슨해 축산업자들이 하동으로 몰리고 있다며 하동 지역 주민들이 가축 사육 제한 규정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 셔터 끼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행정실장이 아닌 학교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술 취한 40대 승객이 심한 욕설과 함께 7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석 달 넘게 일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굴지의 IT 기업들이 창원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 산업단지, 이 스마트 도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장영 기자입니다. 최근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벌였던 인공지능 한도를 만든 NHN이 NHN 포워드 창원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지역에선 창원이 처음입니다. 세계적인 IT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클라우드, 게임, 검색 기능을 선보입니다. IT 업체들은 창원에서 시도하는 스마트 산단에 적용할 기술 개발이 1차 목표입니다. 축적된 기술은 스마트 시티 시장도 넘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나 사실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그걸 어떻게 기술로 구현할 거에 대한 포커스에서 좀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스마트 시티나 사실 스마트 팩토리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SDS는 창원에 동남 지역 본부를 설립하고 제조 데이터 분석 기술을 업체에 이전하고 스마트 공장 운영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굴지의 IT 기업인 다소 시스템 역시 창원에 경남 지역 본부를 설립하고 스마트 산단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과 스마트 제조 혁신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잇따라 창원행을 결정하자 30개에서 많게는 50개 협력업체가 창원 이전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연결과 공유 그리고 그 자료의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AI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것이 공단을 넘어서서 우리 도시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데 큰 기반이 될 것으로. IT 기술을 접목해 산업계 전반에 적용할 연구기관들도 창원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전자부품연구원 등입니다. 스마트 산단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창원이 IT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하동군 북천과 양보면 주민들이 인근의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며 가축 사육 제한 규정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동군의 가축 사육 제한 규정이 지리산 인근의 다른 시군보다 느슨하기 때문에 축산업자들이 하동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하동경찰서 앞 로터리. 하동군 북천면과 양보면 주민들이 마을 뒷산의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썩은 물 먹고 살아 그러니까 주민이 우선이지 이게 양계업장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정말로 목숨 걸고라도 우리는 막을 겁니다. 주민들은 하동군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규정이 지리산 인근의 다른 시군보다 느슨해 축산업자들이 하동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은 하동군이 2만 마리 미만은 250m로 제한하지만 산청과 함양은 마리수 제한 없이 1,500m, 구례와 남원은 1,0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돼지와 개도, 하동군은 3,000마리 미만이 700m지만 산청과 함양은 마리수에 관계없이 1,500m, 구례는 1,000m, 남원은 2,000m로 하동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동에도 타 시군과 같이 1,000m, 1,500m까지 정도는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은 공기와 식수 오염을 우려하며 재산권과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계장 건설이 예정된 땅 주변에는 주민들이 내건 반대 현수막이 매달려 있습니다.
하동구는 땅 주인이 아직 양계장 건축을 신청한 단계는 아니며 건축 허가 사전 예고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주에게 주민들과 의견 조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4에서 11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도, 진주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7도, 진주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부터 경남 서부 지역이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공기질도 좋습니다.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결빙된 곳이 있으니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3도, 함안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7도, 양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4도, 산청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5도, 합천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 셔터 못끼임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행정실장이 아닌 학교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교실 복도를 지나던 2학년 홍모군이 방화 셔터의 못끼임 사고를 당한 건 지난 9월.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달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은 방화 셔터의 결함이 아닌 사람에 의한 조작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61살 A씨가 방화 셔터 램프가 꺼졌다 켜지는 걸 보고 확인차 방화문 버튼을 눌렀다는 겁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학교 행정실장과 교장, 시설업체 직원 등 3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이런 것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자 당사자는 모르면서 이제 그걸 누른 것이.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행정실장이 아닌 교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교에 행정실을 두는 건 이미 규정일 뿐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때문에 경남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지난 2016년 교육청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학교 구성원 전체의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안전관리자를 교장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3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 이런 부분도 특히 마찬가지로 잡무라고 치부하는 이런 행태들을 저희들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들은 또 현행 보험에 행정실 직원 등 지방 공무원은 법률과 배상 등의 지원이 없다며 교직원도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술에 취한 40대 승객이 심한 욕설과 함께 7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어깨와 팔을 다쳐 석 달 넘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실제 치료비도 안 되는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택시 뒷자리에 앉아있던 술 취한 40대 남자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조수석으로 옮겨 앉습니다. 택시기사와 잠시 실랑이를 벌이더니 다짜고짜 기사의 목덜미 쪽을 잡고 욕설과 함께 얼굴을 밀치기 시작합니다. 에이 마! 그거 있냐고! 택시 그거 있냐?
택시기사의 나이는 74살. 밖으로 나온 승객은 기사를 차량 본네트 위에 눕히고선 계속 욕을 하며 여러 차례 어깨와 팔 부위를 때립니다. 폭행은 5분 넘게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해 말리는데도 승객은 계속 주먹질을 시도했습니다. 이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사건 당일 이곳에서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어깨 등을 크게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입원했던 택시기사는 팔을 깁스하는 바람에 적어도 2-3달은 운전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치료비로 쓴 돈만 300만 원 이상. 하지만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치료비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아파가 울기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제가. 나는 아무리 지금도 생각을 해도 와, 그 사람 나를 팼는 거를 모르겠어요. 나 지금 뭐 불안해가 영업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경찰은 가해 승객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8천여 건. 하루 평균 7명 넘게 폭행당하고 있지만 가해자 가운데 구속되는 비율은 1%도 안 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MBC 경남은 올 한 해 경남의 현안을 돌아보는 2019 경남 되돌아본 이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정치와 또 자치 행정 분야 현안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경상남도는 2019년 첫 달부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겁니다. 남부 내륙철도를 비롯해 대형 국책 사업들을 따낸 경상남도는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70여일 동안 권한대행 체제였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속에서도 민선 7기 도정의 핵심은 도민 참여였습니다. 사회혁신 추진단을 꾸렸고 정책 자문과 심의를 위해서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일부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진정한 자치 분권을 위해서 정부가 미흡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31년 만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시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관철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개탄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에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경남도의회는 국외연수 제도 개선 등 전반적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했지만 하반기는 예결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파행을 겪어 5점을 남겼습니다.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심의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자유한국당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예비 주자들의 행보도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고 지역구와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 중진급 정치인들의 잇따른 출마 선언으로 경남의 정치 지형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로봇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가 오늘 오후 6시 창원시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열립니다. 2019년 자원봉사협의회 한마음대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함양 여자중학교에서 펼쳐집니다. 2019 송년 콘서트 뮤직 파워가 오늘 오후 7시 30분부터 함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고요.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는 오늘 오전 진주 농업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2019 나눔으로 하나 되는 고성 행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고성군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비정규직 585명에게 대량 해고를 통보한 한국GM이 최근 하청업체 소속 단기계약 직원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지회는 물량 부족으로 해고 통보 후 신규 채용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기만 행위라며 오는 31일 해고 반대 촛불 문화제 등을 열어 해고 중단과 고용 보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경남FC 신임 감독으로 설기현 성남FC 전력강화 부장이 선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2부 리그로 추락한 경남FC가 일부로 재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해 축구계를 비롯한 체육계의 다양한 여론을 듣고 신임 감독을 추천받은 결과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를 영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리그와 국내에서 다양한 선수 생활을 한 설 감독은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한 선수단 구성과 전지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당초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던 진주시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박은경 전 진주시 축구협회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김택세 전 진주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박은경 전 진주시 축구협회장은 어제 진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가 관권 개입으로 얼룩지면서 사퇴를 결심했다며 체육인들의 자기 반성으로 시체육회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주 시민의 지역산 먹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시가 최근 진주 지역 일반 소비자 887명과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자 197명을 대상으로 지역산 먹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 소비자는 98.2%, 매장 이용자는 96.2%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의 경우 지역산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이 부족해서 대형 유통업체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44.4%를 차지해 지역산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